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 모르시죠?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법 강의하는 박문호 선생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제 이름도 나옵니다. 요 책 있죠? 요 책, 요 기본서라 그러는 거, 요 책 저자가 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소개해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보통 새해 목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올해 새해 목표가 뭡니까? 네 글자로. 한자성어로 새해 목표가 뭐예요? 네, 시험 합격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목표는요, 동차 합격. 오래간만에 한자 한번 써봤네요. 동차로 합격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1차, 2차 다 붙는 거. 당연히 1월 달에 시작하셨으니까 1차, 2차 다 붙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은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동차 합격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네, 그렇죠. 분량을 줄여야 된다. 이게 우리 11월 달, 12월 달에 반복한 효과예요. 일단은 1번 분량을 줄여야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 공부가 쉽다고 들으셨어요? 어렵다고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가 쉽다, 어렵다? 안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들으신 분, 쉽다고 들으셨어요? 어렵다고 들으셨어요?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왜 시작하셨어요? 어려운 거 알면서 시작하셨네? 아, 쉬운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럼 하셨네? 공부를? 아, 하셨구나. 1년 되셨어요? 2년 되셨어요? 1년이요? 예. 이제 올해 꼭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못 끝내시면 길어집니다. 공부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딱 올라왔을 때 팍 해서 붙어서 나가셔야 돼요. 어렵다. 어렵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양이 많아요. 공부할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새롭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양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힘들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 그러냐면 어렵다. 그냥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 민법은요, 어렵다. 민법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또 뭐예요? 양이 많은 게 공부하기 힘드니까 또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 거하고 양이 많아서 힘든 거하고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도대체 이 양이 많은데 힘든 거예요? 아니, 양이 많은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표현한 식으로 양이 많은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양을 더 늘려. 자꾸 공부하면서 양을 더 늘려. 개구리가 있죠. 이게 배가 터져서 죽는 개구리가 있어요. 응? 아니, 지금 꽉 찼어. 지금 이미 양이 많아. 근데 거기다가 자꾸 양을 늘려갖고서 배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 양을 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응? 절대 안 되는데 자꾸 늘려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합격을 하고 싶은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건 사실 좋은 욕심인데, 그런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귀가 팔랑귀야. 귀가 얇아.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그걸 봐야 돼. 근데 그게 좋은 게 그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장사 속으로 파는 것들도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장사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일단 분량이 늘어나는 이유를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책이요. 책이 자꾸 늘어나면서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줄여야 돼요. 책을 새로운 책 잡는 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응? 내가 다 정해 드릴 테니까 딱 요것만 보세요 하는 그것만 보시라고. 근데 이 책이
우리 기본서가 있어요, 지금. 기본서잖아요. 우리 지금 보는 책이. 이 책이. 근데 이 기본서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이 쭉 다 들어있어요. 쭉 다 들어있으니까 쭉 읽기는 좋은데 양이 많아. 그렇죠?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걸 줄여놓은 게 있어요. 이제 아직 도착이 안 했는데 핵심 정리 노트라는 게 있어요. 핵심 정리 노트는 8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요게 108페이지더라고. 요거보다 얇아. 요거보다 얇은데 그게 민법이야. 이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무겁잖아, 마음이. 그렇죠? 이거 언제 다 보나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딱 볼 수 있잖아. 근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제일 큰 차이가 이거는요. 많이 반복을 못 해요. 왔다가 다시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많이 반복할 수 있죠. 같은 걸 10번을 반복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책은 이 기본서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이제 의미 없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쓸 책은 수험서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쓸 책은 수험서인데 이 수험서는 절대적으로 어때야 되냐? 얇아야 돼. 분량이 적어야 돼. 됐어요? 두꺼운 책은 시작하시는 거 아니야? 예? 두꺼운 책은 그럼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분량이 적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놈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놈만 봐야 돼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헷갈려서 안 돼. 응? 그러니까 딱 한 놈만. 그 영화에 옛날에 있죠. 주유소 습격사건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유호성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야 돼. 그럼 이제 외워져요. 응?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요 수험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험서는 이게 일단 우리 이론 모아놓은 거 있죠. 이론,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사실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 이론도 들어가 있고 문제도 들어가 있으니까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응? 근데 이론만 따로 모아놓은 요약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약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약집이 있을 거고. 우리가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집이요. 그렇죠? 문제집이요. 이 둘 다 조건이 뭐예요? 분량이 적어야 되고 한 놈만 봐야 돼요. 뭐도 마찬가지야. 여기 문제집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집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문제집은 한 번 푼 문제는 다시 보지 않는다 이래요. 영화는 한 번 본 영화 다시 보지 않는다. 뭐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문제집은 안 그래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셔야 그래야 문제 자체를 외워버릴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내가 정해 드릴 테니까, 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니 일단 내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내가 이 책 저자잖아요. 방문각 기본서 저자면 기본적으로 책을 잘 쓰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책을 방문각 저자를 내가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책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내가 보라는 것만 보셔도 된다고. 응?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아. 저기 누구처럼. 응? 나는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요것만 하시라고. 응? 두꺼운 책 잡으면 절대 안 돼요. 나 이런 분 봤어요. 이거 막 작년, 재작년 계속 지문 뽀개기란 책이 있나 봐. 뭐 책 제목이 뽀개기야, 뽀개기.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해. 근데 그거 하다 뽀개진 사람들 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일단 두껍더라고. 두꺼운데 그걸 하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보는 거야. 근데 막 오답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막 물어보러도 와.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씩씩거리고 보다가 한 번 보고 말더라고. 한 번 보고 말면 다 아냐고. 한 번 보면 다 알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한 번밖에 못 본 거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책 잡으시면 안 돼. 자, 두 번째가 오늘 얘기할 중요한 게 이래요. 이건 내가 줄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한 책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응? 가지고 오면 와봐. 내가 불을 확 다 싸질러 버릴까 그냥. 응?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내용이요. 이제 공부할 내용을 줄여야 되는데 자 어떻게 줄이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합시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많아 죽겠는데. 근데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내용이 뭐냐면 어떤 과목이든지 모든 과목은 다 체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딱 체계가 잡혀 있어요. 이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목차. 이 목차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논점. 논점별로 하시는 거예요. 논점별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럼 한 번 출제된 문제는요. 또 출제됩니다. 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점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시험이 올해 몇 회인지 아세요? 28회. 그럼 벌써 27번 봤잖아요. 시험 많이 본 거예요. 그럼 쌓여있는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은 다른 과목보다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른 과목하고 차이가 다른 과목은 다른 시험은 민법을 다른 과목은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안 보는데 우리 민법은 중개사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도 다 봐요. 주택관리사 시험도 민법 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뭐 법무사, 행정사, 사자 들어가는 건 다 민법을 봐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기출문제가 1년에 몇백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요?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만큼 정확도도 높죠.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이게 논점인데 오늘 이걸 아예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오늘 프린트 받으신 거 한번 보실래요? 논점 80이라고 돼 있는 거 한 장짜리 먼저 보실래요? 찾으셨어요? 예. 민법 총칙 20개 있는 거 보셨죠? 예. 여러분들 민법이 몇 문제 하세요? 예, 40문제 하니까 딱 곱하기 2 해서 논점 80개 뽑아놨어요. 이 80개 논점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응? 80개 논점만 정리하면 그럼 여러분들 되는 거라고요. 응? 그런데 이 논점을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중요도 표시를 해놨어요. 중요도 표시가 별 하나가 있어요. 별 하나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있어요. 가능성이. 근데 별 2개는 우리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럼 출제 가능성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죠. 그렇죠? 높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져요. 세 번째가 별 3개가 있어요. 별 3개는 요거는 안 나오면 장 지지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 표시를 하나, 둘, 3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출제 포인트라고 써져 있죠.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논점 80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민총은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 나와요. 10문제 중에서 논점 몇 개? 20개 하면 10문제 맞추는 거야. 밑에 물권법은 14문제 나와요. 넘기시면 계약법 나오죠? 그렇죠? 계약법 가시면 계약법은 10문제 나와요. 민사특별법은 6문제 나와요. 근데 민총하고 물권 계약이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민법 총칙에선 별 3개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협의의 무권들이라고, 그러니까 총칙이다 보니까 이게 특정 짓기가 어려워. 그런데 물권법 계약법은요, 별 2개, 3개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권법 계약법은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 따기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물권법 계약법이 점수 따기가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이 14문제고 계약법이 10문제니까 그것만 다 맞아도 24개 합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물론 24개 다 못 맞지.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민총을 다 틀리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물권법 계약법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먼저 많이 따놓으면 그만큼요 합격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목표는요 동차 합격인데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민법은 말이죠. 몇 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몇 개 맞으면 되냐면 24개. 그게 60점이잖아요. 그렇죠? 24개인데 이게 24개 맞으면요. 몰라. 이렇게 맞아서 합격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안해. 혹시 마킹을 잘못하면요. 24개 딱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마킹을 잘못했어. 그럼 한 개 차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올해 내 반대의 경우를 봤어요. 마킹을 잘못해서 붙었어요. 본인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붙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마킹을 잘못했어. 아니 막 답안 체크하다 보면 제정신 아니야. 정신이 나갔는데 근데 거꾸로 붙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여유 있게 합시다. 여유 있게. 응? 여유 있게 그러니까 한 4개만 더해서 28개 맞는 걸로 합시다. 목표는. 응? 28개입니다. 자, 28개 맞으면 몇 점인지 혹시 아세요? 70점입니다. 70점. 그럼 70점이면 우리 합격하는데 충분해요. 응? 70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그럼 12개는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12개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점별로 찍어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찍은 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응? 찍은 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많으니까 거의 정확도가 높아요. 웬만하면 들어맞는데 한두 개는 벗어날 수도 있어. 시험이니까. 한두 개 틀린다고 해서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2개 여유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응? 양 줄여도 된단 말이에요. 다 안 해도 된다고요. 다 안 해도. 그러니까 양 줄여서 하자고요. 양 줄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양 늘리시면 안 돼. 오늘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오늘 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 마찬가지다. 민법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론이든 공법이든 다 마찬가지 방법일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양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본소를 처음에 볼 거 아니에요.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는 기본소로 수업을 하는데 양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줄 긋는 거거든요. 줄을 긋는다. 책에다 줄을 긋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중요한 거니까 다음에는 줄 긋은 것만 보겠다라고 해서 줄을 긋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을 그실 때 처음부터 줄 그시면 안 돼요. 내가 그라고 하는 것만 그시라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줄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거요. 왜?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라는 것만 그시지 여러분들이 임의로 줄 그으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줄을 그실 때 뭘로 그셔야 되느냐? 일단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그 샤프 있잖아. 샤프. 연필로 하시라고. 왜 연필로 해야 될까요? 전영록 노래 제목에 있잖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 연필로 쓰는 거예요? 잘못 썼으면 지우기로 지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필이 있어야 되겠네. 두 번째 지우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줄을 긋을 때 어떻게 그어야 되냐? 자대고 예쁘게 그세요. 삐뚤 빼뚤 볼펜으로 막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응?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에요.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될 책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게 봐야 되겠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동의한 걸로 치고 중간중간에 검사할 거예요. 볼펜으로 줄을 걷는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대고 끄세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요 3개가 필수품이야. 요건 3개를 항상 필통 안에 넣고 다니셔야 돼. 요 3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샤프 펜슬이 있어야 되고 지우개 있어야 되고 자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줄 긋는 거는 이제 제가 다 얘기하는데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책의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메모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메모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 메모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메모하면 양 늘어나요. 쓴 거 어차피 나중에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늘어나는 건데 이 메모한 내용은 결국은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으니까 줄을 그으면 되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니까 막 쓰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있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써야 될 건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메모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판서 이렇게 칠판에 쓴 거 있죠?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 없어. 내가 다 정리해서 주니까 수업 시간에는 같이 보라고 하는 거 보고 집중해서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뭐 중간에 어디 다른 책에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다 양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메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이 내용하고 맞춰서 옆에다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리고 본인이 막 급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못 읽어요. 나한테 갖고 와서 이걸 읽어보라는 거야. 네가 수업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본인도 못 읽는 걸 내가 어떻게 읽겠어? 응? 글자체가 아주 특이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고민한다니까. 이게 뭔 얘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책은 깨끗하게 보시라고. 줄만 그시면 돼. 줄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대고 연필로. 응? 그렇게 하면 양이 좀 줄겠죠. 됩니까? 그런데 있죠. 제가 줄 못 긋게 하려고 아예 책에다 내가 다 줄을 그어놨어. 책 보시면 압니다. 에? 하도 이상한 데다 줄을 많이 그어서 내가 줄을 다 그어놨다고. 응? 그러니까 줄 긋는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됐어요? 자, 일단 분량을 줄여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공부를 하는 건 말이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 공부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놀라운 반복의 힘입니다. 대부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거든. 단순히 암기한 건 절대 오래 못 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거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책을 덮어놓고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당신 외우고 있어? 못 외우고 있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응?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외우는 거예요. 응? 왜 그런 건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 자, 둘 다 해야 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요 이해는 제가 여러분들 시켜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려고 수업에 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메모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를 한다는 게 난 뭐라고 보냐면 느낌을 받는 거야.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는 거. 그러니까 느낌을 받는 거니까 영어로 하면 feel을 받는 거. 내 민법은 feel 민법이야. feel 민법. 아, 이게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은 게 여러분들은 뭘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라고요. 이해를. 그러니까 나는 그거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도 못 알아듣냐? 왜 못 알아듣냐면 이 법은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미국에 가봐. 미국말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듣잖아. 걔네들끼리 샤라샤라 하잖아.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아, 단어를 몰라. 단어를 모르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뭘 좀 해야 되냐면 용어. 법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나올 건데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진의가 뭐예요? 진의. 우리 일상생활의 진의가 뭐냐? 그럼 진의는 뭐예요? 네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냐? 우리 일상생활은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잖아. 그런데 법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진의는 진정으로 바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표의자의 생각이래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표의자의 생각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강박 상태에서 증여를 했어요. 강박이 뭐죠? 여기가 광주 박무가 강남고시네. 그렇죠? 그래서 강박인가? 응? 강박은요. 폭행 협박.
폭행 협박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그 땅에다 심어버린대요.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심는 게 있고 묻는 게 있어요. 묻는 거는 죽는 거예요. 묻는 건 이걸 덮는 거야. 그럼 그건 사람 죽이는 거고 심는 거는요. 여기까지 심는 거야,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지. 아니, 땅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게 아니고 땅 안 내놓으면 심어버린다. 말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땅 안 내놓으면 심어버린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산에 데리고 가서 심었잖아. 그래서 애가 쫄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땅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강박 상태에서 징해를 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당시 최선은 뭐예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강박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진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증여하겠다는 진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의는 진정으로 바라는 거잖아. 진정으로 바라는 거니까 진정으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강박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진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법에서의 진의는 그게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피해자의 생각이다. 그 당시 최선은 뭐예요? 일단 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겠다는 진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용어로 이해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니까 법에서 쓰는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런데 요거 이해를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삘 받은 거죠. 그렇죠? 삘 받았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내 거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한다 그러냐? 복습한다. 아니면 반복한다 그래요. 복습을 하는데 이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복습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이 기본서를 또 쭉 읽어요. 책을 쭉 읽으면 어떻게 되냐? 또 쭉 사라져요. 응? 쭉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책을 읽는 시간을 좀 줄이고 뭘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잘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차라리 문제를 풀면 그게 더 현실적이야. 응? 그러니까 차라리 문제를 푸시라고요. 세 번째 그래서 단번에 합격하려면 문제를 많이 푸시라고. 문제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문제가 들어있어요. 기본 문제, 기출 문제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따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테니까 아, 요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강의하는 선생은요,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도 해야 돼, 감독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자료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돼야 돼, 소통. 불통, 우리가 얼마나 큰 폐해를 겪었는지 알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된다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혼자 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나는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 문제 푸는 것과 시험 보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뭐 맞았다, 뭐 틀렸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표시가 돼요, 표시가.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자기 혼자 문제 풀면 이걸 잘 안 해. 귀찮아서도 안 하고 습관이 돼서도 안 하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요 맞은 건요, 다음에 또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맞추더라고. 근데 요거 있죠? 틀린 거.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 꼭 또 틀려요. 왜냐하면 틀렸다는 얘기는 이미 입력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걸 바로 잡아 주려면 같은 걸 적어도 3번에서 5번 반복해서 봐야 그게 바로 잡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은 거는 다시 안 풀어도 좋은데 요 틀린 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반복해서 풀어야 돼. 그래야 양도 줄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음에 다시 틀리지 않으면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가는 거야. 틀린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 복습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제 진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조 뒤에 오늘 진도 나간 내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는 거야. 매주. 쪽지 시험이라 그러죠, 우리가 왜? 매주 시험을 보실 거야, 시험을. 응? 이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행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임의 규정이 있어요.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뉴스부터. 강행 규정부터. 시험을 보는 이유는 채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틀린 문제는요. 표시를 해서 다음에 이것만 반복해서 풀어서 자기 걸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 걸 채점하면 채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채점은 꼭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바꿔서 채점할 거예요. 바꿔서 채점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무슨 뜻이에요? 강행. 강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 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꼭 타인하고 바꿔서 채점해요. 바꿔서 채점한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들 공부하겠지. 그렇죠?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얘가 멀쩡하게 예쁘게 잘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채점해 보니까 10문제에서 한 문제 맞았네. 알고 보니까 얘 바보 아니야? 그렇죠? 그런 느낌 주기 싫으면 알아서 공부하겠지. 본인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른들이라서 공부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자율적으로 안 해.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어야 되냐? 강제가 좀 있어야 돼. 응? 강제가 좀 있어야 되니까 바꿔서 채점할 거니까 채점하시는 분은 잔인하게 틀린 거는 틀렸다 이렇게 아주 그냥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뭐 볼펜이 됐든지 뭐 색연필이 됐든지 한번 갖고 와갖고 아주 그냥 진하게 표시를 해서 주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반드시. 그런데 임의 규정은요. 싸움 날까 봐 임의 규정으로 바꿨는데 틀린 개수만큼 딱밤 때리는 거야. 응? 딱밤 때리는 거. 딱밤 치기. 요건 임의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뭔 소리예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시고 둘이 협의하시라고. 응? 근데 야 우리 하지 말자. 그럼 아, 괜히 잘못하면 나는 살살 때리는데 너는 왜 세게 때리냐. 이러고 또 싸움 나거든. 응? 그러니까 요거는 임의 규정으로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응? 중요한 내용이. 다음 주 이제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시작할 때 먼저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지난주 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는 오늘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하고 가세요. 집에 가서 본다 이런 거 하지 마. 집에 가면 집에 일이 우선이니까 절대 집에 가서는 못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10분씩 쉬는 시간 있잖아. 그때 뭐 하세요? 그때 하시라고. 쉬는 시간 나 쉬라고 있는 시간이지 여러분도 쉬라고 있는 시간은 아니야. 내가 지금 혼자 떠들고 칠판 쓰고 나 혼자 다 했잖아.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뭘 쉴 게 뭐 있어. 계속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쉬는 건 내가 쉬는 거고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공부해. 응? 10개를 틀어놓고 무슨 쉬어. 쉬기는. 쉬지 마. 응? 그냥 어떻게 해요? 틀린 거 그날 하라고. 틀린 거를 내일로 넘기지 말라고. 응? 내일은 내일에 또 다른 태형이 떠올라요. 응? 그러니까 그날 안에 집에 가기 전에 틀린 걸 갖다 다 끝내놓고 가라고. 만약에 수업 시간 끝났는데도 해결 안 됐으면 남아서 공부하고 가. 해결 안 됐으니까 집에 가지 말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남아서 공부하고 하시라고.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 자꾸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결국은 암기가 돼요. 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근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말이죠. 짧게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있어요. 짧게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이건 단순한 암기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보통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를 봐보시면. 근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를 안 해놔서 그래요. 암기를 안 해놔서. 응?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판례 문제나 사례 문제 뭐 12줄, 13줄짜리 문제를 맞춰도 2.5점이고 짧게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를 맞춰도 2.5점이고 그러면 똑같은 거면 짧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걸 먼저 맞추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요 또 드린 거 있죠? 저는 오신 손님을 그대로 그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사항 정리 2장짜리 있죠? 암기사항 정리 2장짜리 있죠? 2장짜리. 암기를 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서 표로, 또 표가 좋다는 거야 또. 표로 다 정리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은요 막 구겨가지고 책상에 넣어 갖고 다니거나 구겨가지고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구점에 가시면 요거 코팅 해줍니다. 코팅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코팅해서 책받침 만들어서 1년 내내 외우시는 거야. 이걸 만약에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꾸고 갖고 다닌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다 꾸겨버릴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코팅해서 예쁘게 해서 보관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시라고. 이거 외우면 기본적으로 10문제 맞습니다. 일단 10문제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응? 자, 두 번째 얘기 또 해볼게요.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또 뭐가 되는 거냐면요. 암기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오지선다거든요. 지문이 5개예요. 근데 국가고시는 또 이렇다네요. 답이 1번에 20%, 2번에 20%, 3번에 20%, 4번에 20% 이렇게 안배가 돼 있대요. 답이 이렇게 안배가 돼 있대요. 누가 할 일 없는 사람이 횟수별로 해서 이걸 엑셀로 통계를 뽑았더라고.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제 공법 같은 건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공법은 아예 10문제 정도가 책 밖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10문제 정도는 아예 찍어야 된대. 그럼 어떤 걸 찍어야 돼요? 찍을 때. 4번으로 다 몰아서 찍을까요? 응? 찍을 때 4번으로 다 몰아서 찍어요? 누구는 또 4번 말고 5번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아니고 만약에 찍는다면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는데 찍는다면요. 근데 공법은 과목 자체가 그렇대. 그러니까 공법은 그 자체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의 핵심이 되는 과목은 민법이고 2차는 핵심이 되는 과목이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 거기서 점수를 따야 돼. 응? 그런데 자 공법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자체가 아예 밖에서 벗어나서 나오니까 10문제는 찍어야 되는 거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냐. 앞에 우리가 나왔던 답 중에서 제일 답이 없는 거. 확률적으로 20%씩 나오는데 앞에 지금 1번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예요. 그럼 차라리 8문제는 1번으로 다 몰아서 찍는 거야. 그럼 그중에 몇 개라도 걸리겠지.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답이 안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지문이 답이 될 확률이 20%잖아요. 20%. 그럼 8문제.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답이야? 옆에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읽죠. 읽잖아. 이게 답이라고 표시했지만 이거 읽잖아. 읽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보내죠. 제일 안 좋은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읽잖아요. 유혹에 넘어갔거든. 그래서 고쳐가지고서 3번 해서 틀려. 그래서 고쳐서 틀렸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안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고 또 다 읽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이걸 읽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얘를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2, 3, 4, 5를 읽는 이유가 뭐예요? 1번이 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려면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얘가 답이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읽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얘가 답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암기가 안 돼서 그래. 암기가 안 돼서. 그럼 암기는 왜 못했어요? 반복을 안 했어. 반복을 해야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반복은 왜 못한 거예요?
양이 많아서.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야, 비만. 비만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먼저 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양을 줄여놓고 그걸 갖고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뭘 많이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을 많이 봐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 됩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자, 우리 교재 한번 펴봅시다,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앞에 제가 인문에 해당되는 사항을 좀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필요한 게 좀 있어요. 일단 먼저 어디를 좀 보시면 하냐면,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서 민법의 기초용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문 부분에 민법의 기초용어라고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여기다 페이지를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 여기 인문 내용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민법의 체계가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민법의 기초용어 나오죠? 그렇죠? 이제 거의 찾았다고 치고, 자, 민법의 기초용어 쪽에서 이제 7번을 보시면 민법 조문의 형식이 나오죠. 됐어요? 자, 이제 그거 좀 설명드릴게. 자,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하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 중에서 저하고 하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제3법 하시는 거예요. 제3법. 이 제3법은요, 물권법, 채권법이에요. 가족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재산권은 뭐가 되는 거냐? 재산권은 그러면 물권,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 법이잖아요, 지금.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법 공부하는 건 뭘 공부하는 거냐? 조문하고 판례 하시는 거야. 조문 판례 하시는 거야. 민법은 뭘 공부한다고요? 조문 플러스 판례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조금 더 많이 나오냐면 판례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우리 민법은. 왜 그러냐면 얘도 나오긴 나와요. 얘도 나오긴 나오는데 얘를 설명해 놓은 거, 풀어 놓은 거, 해석해 놓은 게 이거다 보니까 시험 문제 우리 40문제 중에서 거의 한 32문제, 3문제는 맨 끝에 뭐라고 써져 있냐? 견해 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 문제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민법 공부하는 건 조문하고 판례 공부하는 거다. 아세요? 그러면 조문은 어떻게 돼 있느냐? 두 가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조문은 일단 첫 번째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하느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샘플로 예를 넣어놨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103조 있죠. 103조 조문 넣어놨잖아요. 103조 조의 제목이 뭐예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죠. 그럼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어떤 건지 요건하고 효과를 넣어놨다고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어떤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거기까지가 요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선량하대잖아. 도대체 선량한 게 뭐예요? 우리 선량한 광주 시민께서 한번 말씀해 보셔. 선량한 게 뭐야? 선량. 예.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대잖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금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도대체 누가 정해주냐고요. 아니 지금 이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도대체 누가 정해주냐고.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요건 자체가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해주는 게 바로 판례예요. 판례가 정해주는 거예요. 판례는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행위가 거기 지금 103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판례가 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103조 위반 여부 이렇게
돼 있고, 자, 103조를 위반하면 위반이다. 그럼 위반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죠. 무효다. 이걸 우리가 판례 맨 끝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적극 이렇게 써 있어요. 적극이란 얘기는 103조 위반이다. 무효다. 그렇다. 맞다. 그러니까 적극이란 얘기는 긍정의 의미예요. 근데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효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땐 뭐라고 쓰냐? 소극 이렇게 써요. 소극이라고 쓰는 건 이건 무슨 의미요? 부정의 의미요. 응? 판례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10줄이든 20줄이든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요러요러한 행위 있죠. 응? 요러요러한 행위. 이걸 우리가 결정적인 단어 그래서 키워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적극 아니면 소극 있죠. 요게 결론이죠. 결론. 응? 결론이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로 돼 있냐? 키워드와 결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걸 바꿔서 내는 거거든. 뭘 바꾸겠어요? 이걸 바꾸겠어요? 이걸 바꾸겠어요? 이건 못 바꿔요. 이게 바뀌면 결론도 달라지니까 얘는 상수고 딱 고정돼 있는 거고 얘가 변수죠. 그래서 원래 판례는 적극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 낼 때는요. 소극 이렇게 내겠지. 그렇죠? 그럼 틀린 거죠. 틀린 거 찾으라면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키워드와 결론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6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기본서 68페이지 가시면 거기 판례가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적극이죠. 103조 위반 무효죠. 그렇죠? 근데 옆 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69페이지는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랬으니까 얘는 소극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효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68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은 거기 뭐가 돼 있냐면 키워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키워드에다가 제가 줄을 거놨어요. 응? 그러면 그 중에서 1번 판례 봐볼게요. 형사 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성공 보수 약정은 찾았어요? 예. 여기서 결정적인 키워드는 형사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관해서 내가 너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 얼마 내라 라고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것은 103조 위반입니다. 키워드가 왜 형사 사건이냐면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사건이라고요. 민사 사건에서 승소시켜주는 조건으로 뭘 받기로 했어. 성공보수 약정 그거는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2번 판례 보세요. 2번 판례.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했다고 나오죠. 여기서 키워드는 변호사 아닌 자입니다. 변호사 아닌데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잖아요. 이자가 누구겠어요? 변호사가 아닌데 이자가 뿌록거요. 응?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 중개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중개사만 할 수 있는데 중개사 아닌 사람이 지금 중개 행위를 했다고요. 그럼 중개사법 위반이야. 마찬가지예요. 응? 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뿌록고가 승소시켜주는 조건으로 받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요. 변호사법 위반이면서 103조 위반이라고요. 응?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다 줄을 거놨어요. 그럼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결론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결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뭘 어떻게 외워야죠. 그렇죠? 외우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논점들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논점 아까 우리 80개 적어놨잖아. 그렇죠? 거기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 있잖아. 지문이 1, 2, 3, 4, 5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지문들. 그 지문의 대다수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판례라 그랬죠. 응? 판례는요. 키워드 결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응? 그게 원래 내가 한 8월 달쯤에 여러분한테 나갔는데 미리 이번에는 1월 달서부터 바로 여러분들한테 나갑니다. 응? 바로 아마 내일쯤이면 책이 도착할 거. 오늘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정답이 방긋 웃는 민법 지문이에요.
지문, 키워드 결론을 다 외워갖고 있으면 그러면요. 문제 풀 때요. 나 정답이에요. 빵긋빵긋 웃고 있겠죠. 그러면요. 시험도 잘 풀리겠지, 문제도. 그럼 점수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걸 아예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mp3를 만들었어. 그래서 녹음을 해서 mp3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요 안에 자체 에코가 내장이 돼 있어요. 소리가 이게 울려. 응?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연대 앞에 가면 독다방이란 다방이 있어요. 그 독다방에 내가 DJ 했었어. 그냥 DJ도 아니야. 멘트 DJ.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진행했던 시간이 제일 인기가 많은 시간이었어요. 6시서부터 8시까지. 제일 많이 손님들 올 때야. 6시서부터 8시까지. 밤의 길목에서. 그래서 인기 좋았어 그때. 응? 그 목소리로 녹음을 해놨어요. 응? 그래서 녹음 파일도 이미 다 여기다 카운터에다 맡겨놨으니까 책 오면 다 여러분들 뭐 USB가 됐든지 뭐 있잖아요. 다 거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으면 되냐? 학원 오실 때, 버스 지하철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차 타고 올 때 그때 들으시고 집에 갈 때 그때만 들으시면 돼. 그럼 1월 달서부터 들으면요. 계속 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녹음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키워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약간 잠깐 텀을 두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딱 나오면요. 내가 결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와야지 이렇게. 그럼 뭐 한 거예요 이제? 외운 거죠. 응? 아 1월 달서부터 듣는데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워질 거 아니냐고. 응? 언제 들을 수도 있냐면 밤에 잠 안 올 때.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들었는데 3분 안에 잠들었어. 잠드는데 아니 신경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그 파일을 달라 그러더라고. 불면증 환자한테 처방한다고. 이거 들으면 금방 잠든다고. 인터넷에 유명한 거야 이거. 응?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들으시면서 외우시라고. 응? 그러니까 판례는 뭐로 돼 있어요? 키워드 결론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외우는 거예요. 적극 소극이라고요. 응? 판례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문은 첫 번째 요건 효과인데, 자, 두 번째 조문 한번 보십시다. 아까 그 페이지 조문의 형식 가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왜 그러냐면 이 103조는요. 103조는 요건이 하나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배일세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건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 거기 보면 750조 있죠. 750조가 뭐예요? 불법행위죠. 아까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까 민법의 기초용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거기 페이지가 안 나와서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내가 출판사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게. 이놈들 우리 아예 그냥 페이지를 매겨놓을까 그냥. 응? 자 거기 750조 아니면 여기 조문 있잖아 책 뒤에. 조문집 다 받았죠. 그렇죠? 거기 750조를 찾으셔도 돼. 거기 750조 찾아서 보세요. 이건 꼭 봐야 돼요. 750조가 불법행위인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 범위하고 연결해서 참 많이 나와. 근데 이건 내용만 알면 가볍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불법행위가 뭔지를 몰라. 그래갖고 이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응? 자, 불법행위 750조 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자는 뭐래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효가예요. 그래서 이 불법행위는 요건이 3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죠. 고의 또는 과실을 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귀책 사유라고 불러요. 귀책 사유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고의 과실이에요. 귀책 사유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귀속시킨다. 귀속시킨다 이게. 귀속시킨다. 응? 그 다음에 책은 뭐냐. 책임을 귀속시킨다.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얘기는 책임을 묻는다. 책임을 묻는다. 법에서 책임을 묻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소리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 귀책 사유가 뭐라고요? 고의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민법에서 원칙이에요. 그럼 고의 과실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자, 지금 행위로,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위법 행위로 그랬죠. 위법 행위가 뭐겠어요?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법을 위반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손해를 가한 자는 그랬죠. 손해를 가했다는 얘기는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 요건이 세 개네요. 제일 먼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위법해야 되고, 행위는 위법해야 되고,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죠. 하나도 만약에 빠지면요. 불법 행위 성립 안 해요. 불법 행위 성립 안 하면 효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의무요, 의무. 손해를 배상해 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 그러면 손해를 가한 자는 누구예요? 가해자요. 그렇죠?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가해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요. 그럼 피해자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750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뭐예요? 여기 요건 효과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요건에 해당해야 돼. 고의 과실 귀책사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위법해야 되고요.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건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십시다. 조문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는 조문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또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원칙이 많아요? 예외가 많아요? 원칙이 많으니까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외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예외를. 그럼 예외를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되니까? 원칙이 되니까. 그렇죠?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103조를 하셨고요. 103조. 그 다음에 자, 그 왼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 아까 봤던 거.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 107조는요. 2항이 있어요. 2항이 이런 얘기가 있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뭐래요? 선의가 뭐예요? 사정을 모르는. 악의는요. 사정을 아는. 그렇죠? 자,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누구한테?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야. 에게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법률 효과가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무효가 되면 따라오는 법률 효과가 뭐냐면 내 거 도로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로 달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의의 제3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선의의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3조 봐보세요. 103조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냥 무효로 한다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요.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선의의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효는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 그래요. 예외가 상대적 무효라는데 예외니까 107조 2항에 이렇게 특별하게 뭐가 있어? 조문이 있는 거지. 법에서 특별히 정했잖아. 특별히 정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 딱 두 개 있어요. 107조 2항이 있고 108조 2항이 있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통정의 표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이 두 개를 외우면 자 이렇게 돼요. 무효가 여러분들 시험범에 나오는 게 전부 8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6개는 원칙이야. 절대적 무효야. 그런데 2개는 예외 상대적 무효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되겠어요? 상대적 무효 2개를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6개는요.
몰라도 무효는 무조건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이게 됩니까? 응? 그렇게 해야지 양을 줄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응? 자, 요건과 효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로 돼 있어요. 어? 이 조문이 추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풀어놓은 게 판례인데 판례는요. 키워드와 뭐로 돼 있다? 결론으로 돼 있다. 이게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 틀에 맞춰서 나오니까 이 틀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그 위에 있는 용어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갈게요.